잘키즈TV의 신청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24일 목요일이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죠. 한 열을 상간으로 낙엽도 지고 또 모든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의 새학기를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고민도 하시고 그럴 것입니다. 제가 제목에 예비고일이 제일 무섭다. 진짜 무섭거든요. 현재 중3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중학교 3년 내내 열심히 준비를 시키셔 가지고 이번 겨울 방학 때 마지막 피크를 공부를 시켜 놓고 고등학교 가면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거다 하고 다들 계획을 잡고 계실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아이들 입시 지도를 시작한 거는요, 재수생이나 예비 고3부터 이렇게 시작을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올 때는 다들 그 해오던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요? 해서 종합병원으로 치면은 3차 진료기간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현재까지 작년 이제 그만뒀지만은 17년 동안 쭉 이어지면서요. 매년 고3들 예비 고3들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던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부를 잘못 해왔기 때문에 그걸 단시일 내에 이렇게 뜯어 고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것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화되어서 한 7, 8년 전에 그러면 얘네들 중학교 과정 예비 고3 예비 고1 과정 중3 때부터 제대로 공부시키면은 고등학교 가서 잘 하지 않을까 해서 중3을 서서히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중3을 받다가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왜 포기를 했느냐? 일단 그 전에 학년들 2005학년까지 공부했던 학생들에게 없었던 일들이 예비 고3에 예비 고1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고치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 고1을 이제 12월 달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은 못 시키고 일단은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거든요. 테스트라는 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과정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전 과목에 뭐 골고루 생겨요. 그 중에 가장 치명타적으로 생기는 게 국어하고 수학이었어요. 근데 국어는 또 시간이 흐를수록 또 그렇게 고등학교 가서 금방 표시가 나는 게 아니니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수학이었어요. 자, 수학을 중학교 과정을 쭉 훑어보니 이건 뭐 구멍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것도 틀리더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 도대체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고 수학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다니고 개인 지도도 받고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가서 다 받았는데 그 했던 과정이 다
고등학교 과정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정석으로 했는데요. 정석도 아니고 실력 정석으로 해가지고 왔더라. 그랬는데 왜 중학교 과정이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정석을 한다. 뭐 늦어서 2학년 때 정석을 한다. 그걸로 공부하고 또 문제를 풀이를 부모님들이 정석을 가지고 너 풀 수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또 잘 풀어가요. 자, 그러니 부모님은 아마 흐뭇하셨을 거예요. 왜? 아마 부모님들도 거의 다 학창시절 고교 시절에 정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석에 대한 트라우마를 우리 아이는 내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힘든 거를 중학교 때도 다 해치운다. 그것도 어렵다는 실력 정석, 도대체 실력 정석이 뭔지도 아마 잘 모르시고 진행을 시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석보다 그냥 막연히 한 단계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무난히 푸는데 쉬운 문제는 당연히 푸는 걸로 이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이 아이 보고 너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해 공식은 아니? 그랬더니 근해 공식을 언제 배운 건데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이러더라고요. 정석 실력을 맞췄다는 얘가. 그런데 제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겨울방학 내내 시켜가지고요. 고1 5월달에 내입 시험을 딱 봤을 때 얘는 분명히 50점 나와요. 내신 시험에서. 그러면은 얘가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모든 그 공부 과정을 제가 독박을 다 쓰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저한테 맡겨가지고 이 꼴이 났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예비 고3을 받을 때는 그렇게 자라온 애들이 산전수전 다 겪고 부모님도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뭐 해볼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요. 1학년 때부터 멘붕이 와가지고 조금 나아지겠지 하다 보니까 예비 고3이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저한테 예비 고1을 보내서 중3 때 공부시켜가지고 고1에 와가지고 당연히 그때부터 아무리 제가 뭐 도사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닌데 갑자기 실력을 그렇게 키워줄 만한 그 능력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1학기 시험을 보고 모든 독박은 제가 씁니다. 실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3들도 못 받겠다. 웬만해서는 또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아무리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이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렇습니다. 지금 얘가 해야 될 것은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부모님 세대들이 잘 생각해보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정석을 보고 멘붕에 빠진 거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고1에 왔을 때 함수를 제대로 풀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생각을 해 보시면은 제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풀 수가 있어도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교 과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 됐다 그래도 그 숙달이 돼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을 끝낼 수 있는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오면 정석을 보면 버벅버벅 합니다.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니 뭐 해서 정석을 배우러 다니거든요. 그래도 다른 문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석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 수치만 바꿔놓으면 또 틀리더라.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요. 중학교 과정의 연산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아이들이 아마도
그 중학교 때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뭐 다양하게 들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다 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말 맞거든요. 고등학교 가면은 지금 일반 고등학교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왜? 쓸데없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그 낭비하니까 애들이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요. 지금 예전하고 달라진 상황이 그거예요. 크게 달라진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보고 받아왔을 때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진짜 제대로 잘 가르친다 하는 학교가 저쪽 아래 이렇게 정석 학교 그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찌리 개찌리더라 하는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그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공부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생각하듯이 미리 해두면은 좋죠. 뭐든지 미리 해두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요, 공부만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잘 다져가야지 모든 게 죄송합니다. 잘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요,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같은 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학은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뭐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덧셈을 가리킨다 그러면 덧셈 배우고 뺄셈 배우고 곱셈 배우고 이제 나눗셈 배우고 분수셈 배우고 이런 이론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명해주면 다 이해를 갑니다. 이해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로 나왔을 경우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수학의 모든 그 이론은 누구든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렴풋이나마 사칙 연산을 아는 애들은 분수셈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배우잖아요. 그죠? 모든 수학 과정 똑같습니다. 계속 이론적인 설명을 쭉 해주면요,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로 풀어라 했을 때는 내공이 쌓이지 않은 애들은 거기서부터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또 유명한 선생님 찾아다니잖아요. 어느 학원 누가 잘 가르쳐? 어느 책을 보면은 점수가 올라갔대. 이거는 모든 것이 그런 상황에 맞는 아이들의 얘기고 내 아이의 상황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요, 이해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그 이론적인으로 진도는 누구든지 뭐 실력 정석이든지 할아버지 정석까지도 다 그냥 나갑니다. 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치만 바꿔놓으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수학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다 망가진 애들만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었지만은요, 거기 맨날 뜯어 고치다가 그 아까운 시간 보내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아이한테 그 아까운 시간.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대학을 못 갑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했다 그래서 달라질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뜯어 고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당장 뭐 재수를 하든 내년에 다시 한번 수능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중학교 수학부터 해라 그러면 다 뒤집어질 거예요. 안 할라 그러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학교 과정부터 한 애들만 성공을 했어요. 그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뭐 학원 제가 안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내시고 다 좋은데요,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서 지금 중3이면요. 중2 문제 갖다 놓고 한번 풀려보세요. 그것도 어려운 거 말고요. 쉬운 걸로 어느 정도 그 B급 정도 되는 거 중간 정도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시간에 제약은 있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할 때는 그닥 좋은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물론 좋은 점수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학이요. 진짜 실제 프랙티컬한 경험은요. 우리 큰아이 할 때 사실 특목고 보내려고 고등학교까지 하지도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에 와서 뭐 허겁지겁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 겨우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빡세게 시켰나 하면요. 중3 4번 다 100점을 맞으려고 하다 보니 빡세게 시켰겠죠. 100점을 맞았고요. 4번 다. 그래서 이제 특목고에 갔단 말이에요. 특목고에 가는데 벌써 입학식 끝나고 또 우아기가 또 왔네요. 아유, 무학이 또, 아유, 이 녀석, 이 녀석이요.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동물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심장사상충이, 1기를 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기간도 짧게, 어딜 그렇게, 얘는요, 특기가 이게 아무리 움직여도 머리는 거의 짐벌 수준이에요. 한쪽 이렇게 바라보면 우아가 이쪽 봐라 이쪽. 아이자 이거 이런 에이 그래 아이고 얘기하다가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중학교 때 이렇게 빡세게 시켰는데 아이가 특목고에 수학과학 잘하기로 유명한 특목고인데요. 입학하자마자 며칠 뒤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정석을 다 마치고 왔다고. 나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고등학교 과정 하되 수업 잘 들어라. 잘 듣고 하면 충분하게 해낼 수 있다. 그래서요. 정석을 미리 다 하고 온 애들, 실력 정석으로 다 미리 하고 온 애들하고 수학으로 붙었는데요. 우리 애가 이겼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 정석을 나가든 실력 정석을 나가든 전혀 부담 없이 스피드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그런 애들이 그때는 수미양가인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봤을 때 얘는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아도 미를 못 벗어날 정도의 아이인데 나중에 보니까 우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어쨌거나 제 경험으로 보나 그때 현실로 보나 중학교 과정 제대로만 해가지고 갔을 때 고등학교 가서 절대로 안 깨진다. 늦지 않고요. 오히려 더 탄탄한 수학을 다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현재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이라면 아이를 그렇게 선행에 내몰지 말아달라. 그것은 한번 그렇게 가버리면요 아이들은 복습을 하기가 힘듭니다. 또 실제적으로 방학 때 내노라 하는 특목고 애들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갔거든요. 가서 고1 과정부터 다시 했다고 또 시켰다고 했는데 메일이 와요. 문자도 오고요. 수학 대박 나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수학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에도 보면 어느 분들은 이렇게 댓글 달으세요. 했던 대로 우려 속에서 설마 이렇게 해서 될까 이랬는데 다들 좋은 점수 나온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게 엄마가 붙어서 좀 관리해 주면은 아무리 상황이 좀 어려워도 다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며칠 전에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는데요.
너무너무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올라서 기쁘다고 하는 게 이제 저한테 장난기가 발동하셨는지 문장을 세 개로 처음에는 짧게 좀 우려가 되게끔 문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두 번 보내시고 세 번째는 그랬는데 수학 점수가 엄청 올랐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이고 이것도 큰일 났다 이랬는데 잘 점수가 나왔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3 되도록이면 뒤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방학 때 교정을 해서 고등학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영어도 그렇고요. 영어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어휘하고 구문이거든요. 그것만 되면 다 돼요. 뭐 어법, 문법 한다고, 독해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 싶으면은요, 어휘하고 구문에 치중을 하세요. 그러면 그 무난합니다. 국어, 국어가 요즘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대로 하면은 문제 없으니까요. 중학교 과정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중1 제일 희망이 있는 중2도 있고요. 중2 열심히 하면요.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뭐 주변에 뭐 한데 신경 쓸 거 없거든요. 저는 학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수학 선생님도 아니에요.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남한테 이겨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요. 실패도 해봤고요. 후회도 해봤고 그래서 그런 실패하고 후회한 경험을 살려서 제 아이를 적용을 시켰고요. 그랬더니 별 문제 없이 원하는 뭐 의대 정도는 가더라.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 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애들도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까 달라져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꿈 밖에 있던 대학까지 가게 되더라.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자, 이제 곧 겨울로 다가옵니다. 자, 내년 봄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공부에 신경을 쓰셔서 점검을 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